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부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부전성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와, 부전성이다. 동네 조기 축구 할 때 기억나시죠? 이 추첨할 때 보면은 꼭 이게 부전성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짜다가 보면은 하나 빠지죠. 그냥 올라가죠. 난리 나죠. 부전성. 사실 그게 뭐 부전성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부전성하고는 의미가 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그 말도 맞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부전성을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추첨이나 상대편의 기권 등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고 이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기도 하죠. 하지만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경기라는 말이 나오죠. 경기. 부전성은 동네 축구와 같은 그 경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전쟁. 이것은 그냥 기권하거나 뭐 이런 것 차원이 아닌 정말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전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심각합니다. 본래 이 말은 손자병법에서 나왔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 진정한 의미의 부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정말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동네 조기 축구에서 나오는 부전성이나 뭐 이런 이 대진표 잘 짜서 올라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운이 좋아서 부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부전성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상 부전성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라의 그 유방, 초한전에 보면은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도모했던 한신 장군의 예입니다. 한신은요, 초나라와 위나라를 이제 차례로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심한 대군의 조나라와 이제 맞붙게 돼요. 이때 불과 1만 명으로 그 유명한 배수진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격파를 해버리죠. 유명한 배수진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다음 목표로 연나라와 제나라를 이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신은 조나라의 그 손들었던 패장 신장군 그 광목은 이좌거를 극진히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비록 상대방의 장수잖아요. 적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신은 뭔가 적장에게 배우려고 굉장히 자세를 갖추고 정중하게 한 수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이 좌거가 말하기를 패장은 병법을 논하지 않는 법, 유명한 말 하죠. 패군지장 불어병 이런 말을 남깁니다.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좌거가요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한신에게. 이 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옛말에 슬기로운 사람도 1000번의 생각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천우일실이죠.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의 생각에서 하나는 얻을 수 있다. 우자천여 유일득이라고 하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말일지라도 성인은 가려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좌거가 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즉시 중단하는 대신 조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배불리 먹이라는 겁니다.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극진히 대접하고 배불리 먹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한신에 대한 언덕, 참 훌륭하다 이런 말이 사방에 퍼질 것인데 바로 그때에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을 탁 뽑아서 연나라와 제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군대, 한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한신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랑해서 겁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도
보여주고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또 보여주는 이 양면 이 전략을 이렇게 퍼뜨리라 이 말입니다. 참. 그런데 정말 이 한신이 이 좌거의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과연 연나라가 이 지를 겁을 먹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예 항복합니다. 그러면 큰 피해도 안 받고 또 언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손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부전승입니다. 부전승. 다음 목표가 이제 어디예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근데 제나라는 아주 강력했어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태공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강태공, 유명한 강태공. 그리고 그 후에 손자병법의 주인공 손부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한신이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서, 말 잘하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누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보니까 한신보다도 정치적으로 한 수 위였던 유방이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신을 보내서 공갈도 치고 엄포를 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내 부하 한신이 곧 당신의 제나라를 정복하러 올 테니까 미리 항복하라.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강력했던 제나라도 항복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전승입니다. 한신도 잘했지만은 또 한신의 위에 있었던 유방도 이 한신의 부전승을 배워서 한번 써먹어 본 거죠. 둘 다 잘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 제3편에 보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부전승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라. 여기서 부전승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가 많아요. 이기도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없이 그냥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전승은 그냥 운이 아니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깊은 책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전승입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내가 무슨 제의를 할 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때 부전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강해야 됩니다. 돈이 많거나 무슨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거나 아니면 출중한 인격이 있거나 인격, 뭔가 확실한 이 파워가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그냥 싸우지 않고 손을 드는 이 이치거든요. 부전승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거 필요하겠죠. 최근에 입사한 박사원이 있었답니다. 이제 사원으로 막 출근했는데 아침마다 굉장히 불편했대요, 마음이. 왜냐면은 이 박사원보다도 먼저 회사 들어왔던 홍사원이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계속 눈치도 주고요. 아주 싫어했대요.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게 서로 부딪히면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손자병법대로 한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 홍사원이 오기 전에 미리 따뜻한 이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딱 들고 있다가 홍사원이 오자마자 아이고 한 잔 이렇게 권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때 이 홍사원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참 이 박사원은 마음이 따뜻하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이것이 사실은 부전승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많은 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때는 있어요. 부딪혀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럼 잘 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다음 편에 우리가 또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최고의 병법, 부전승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노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